다시금 한국 축구 레전드 중 한 명인 기라드, 기성용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기성용이 직접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여 이강인에 대해 얘기했었는데요. 여기에 유럽 5대 리그 출전 시간 800분 이상 선수들 중 키패스 순위에 이강인 선수가 오르며 화제입니다. 무려 2위입니다. 출전 시간 800분 이상 선수들 중 90분당 키패스 개수 환산 시 이강인 선수가 3.6개로 2위에 랭크되었습니다. 1위는 알렉스 베나 선수로 3.8개이며 3위는 근소한 차이로 3.5개로 하피냐 선수가 랭크되어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동료 하키미 선수는 2.9개로 8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다른 공격수와 미드필더 모두 10위권에 랭크된 선수가 없습니다. 창조적이며 공격적인 키패스를 넣어주는 선수는 이강인 선수가 단연 으뜸이라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으며 오히려 동료 선수들이 받아먹어줬다면 이강인 선수의 도움 공격 포인트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을 것입니다. 이강인은 여전히 선발과 벤치를 오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리그 개막전에 선발 출전하여 골을 넣었고 2라운드에서도 득점에 성공했으나 출전 시간은 일정치 않았습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좌우 윙어의 브래들리 바르콜라, 덴벨레를 선호했습니다. 이강인은 가짜 9번 역할을 부여받기도 했습니다. 출전 시간이 부족하고 연속해서 선발로 출전하는 횟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강인은 좋은 모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이번 모나코전 도움으로 6골 2도움, 총 8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PSG에서 공동 3위의 수치인데요. 바르콜라, 덴벨레가 12개의 공격 포인트로 공동 1위, 이강인과 주앙 네베스가 3위인 상황입니다. 찬스 메이킹 쪽에서도 이강인은 상위권이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데이터풋은 모나코전 이후 이번 시즌 PSG에서 가장 확실한 기회를 창출한 선수들 순위다. 오타가 계산한 이 수치는 팀 동료의 마무리에 따라 달라지는 도움 횟수보다 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확실한 기회를 만들어내는 수치라 볼 수 있다라며 PSG 선수들 순위를 전했습니다. 1위는 아슈라프 하키미로 14회 창출이었고 이강인이 11회 창출로 2위에 올랐습니다. 단순한 수치로 보더라도 이강인의 찬스 메이킹 능력은 팀 내 최고 수준인데요. 이번 시즌 빅찬스 생성 순위에서 이강인은 9회로 덴벨레와 함께 2위입니다. 기회 창출 횟수도 35회로 하키미와 함께 공동 2위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강인이 하키미, 덴벨레 등보다도 적게 뛰고도 이런 능력을 보여준다는 것이 무척이나 대단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강인의 싱가포르, 중국전 맹활약 골에 대한 극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현지에서도 난리가 났는데요. 프랑스 현지 매체에서는 이강인의 골은 무척이나 아름다웠다. 지구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골이었다. 주옥 같은 골이었다. 환상적인 골이었다. 등의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현지 팬들은 평소처럼 너무 강함, 소파에 앉아있는 나도 속았어. PSG가 그를 변화시켰어. 너무 화끈한 골이었어. 음바페보다 낫다. 이 선수에게는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어.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 엄청난 속도의 페인팅과 슛이었어. 전 메시인 줄 알았어요. 이강인을 보면 호나우지뉴가 보여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반해 파리 생제르맹 팬들은 아쉬움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나는 그가 강하다는 인상을 받긴 했으나 PSG에서는 그러질 못해. 왜 파리에서는 그렇게 하질 않는 거야? 왜 우리 선수들은 대표팀만 가면 강해지는 거야? 등의 아쉬움이 섞인 반응들도 나왔는데요. 이에 대한 현지 팬들의 반응은 엔리케가 이강인의 사용법을 몰라서야. 내년에는 파리에서 그가 더욱 빛나는 해가 될 거야. 강인이는 내년에 확실히 해낼 거야. 난 확실히 믿어. 난 강인이 기차를 확실히 탈 거야. 내가 볼 때 다음 시즌에는 비티냐처럼 맹활약할 수 있다고 그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야. 진짜 비티냐와 같은 부활이 있을 거야. 이강인을 더 공격적으로 활용해야 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올해 엔리케 감독이 가장 활약한 선수, 최고의 선수라고 뽑은 선수가 음바페가 아닌 비티냐였는데요. 비티냐 선수는 첫 시즌에 엄청나게 욕을 먹고 죽을 썼는데 이번에 하드캐리하면서 데뷔 이후 최고의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꼭 필요할 때 득점이나 어시스트 등을 하는 등 클러치 능력까지 창착했다면 극찬을 받았었습니다. 이렇게 맹활약한 비티냐처럼 될 것이라고 이강인 선수를 현지 팬들이 극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단히 내려앉은 상대로 고전하고 있는 대표팀이었는데요. 손흥민이 사이드에서 휘저어주며 고군분투하였으나 템백을 뚫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창조적인 이강인 선수의 미친 패스들이 국내 축구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박문성 해설위원의 유튜브에서도 축구 전문 기자, 컬럼니스트 등이 경기 분석을 하며 중국 수비수 5명이 밀집되어 있는 그곳에서 손흥민에게 환상적인 패스를 넣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패널들은 이 길을 본다고? 라며 정말 미친 패스다.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후 환상적인 로빙 패스도 기가 막혔다며 이강인으로 인해 중국의 템백이 무너지고 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른 국내 축구 전문가들도 클래스가 달랐다. 번뜩이는 플레이였다. 에이스 이강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금 한국 축구 레전드 중 한 명인 기라드, 기성용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기성용이 직접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여 이강인에 대해 얘기했었는데요. 이강인의 성장과 잠재력을 감탄하며 한국 축구 선수들이 유럽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전했습니다. 기성용은 이강인에게 자신감과 경기 운영에 필요한 성격적인 요소들을 갖추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앙 미드필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 미드필더가 되려면 실력뿐만 아니라 성격과 체력적인 부분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발언했는데요. 기성용은 이강인이 발렌시아에서의 데뷔와 그의 성장을 언급하며 한국 선수들이 경기에서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유럽 리그에서 성공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했었습니다. 기성용 선수가 이강인 선수에 대해 이야기한 점과 더불어 다양한 이강인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성용 선수는 이강인 선수 데뷔 때를 먼저 언급했는데요. 강인이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발렌시아에서 데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유스 시절 때 강인이가 어떻게 컸고 어떤 기량을 보여줬는지 보다는 저는 이것보다는 어쨌든 그 나이에 흥민이도 마찬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스페인이라는 무대에서 발렌시아잖아요. 이거는 정말 좋은 팀이잖아요. 발렌시아는 스페인 유스에서도 알아주는 명문팀이에요. 거기서 인정받고 대우받으며 데뷔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저는 외국에서 생활을 해서 더욱 와닿았어요. 정말 엄청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강인이의 플레이를 보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볼을 차는구나라는 거를 봤을 때 두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더 놀라운 건 강인이의 플레이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점점 다른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 느껴져요. 피지컬적인 부분이나 또 경기를 운영하는 부분이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빠르게 습득하고 성장하는 것 같아 놀라워요. 한번 이렇게 흡수해서 그거를 경기장에서 자기 것 만들고 성장하고 이게 정말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어려운 건데 이렇게 단시간이 되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19살, 20살, 21살, 23 이렇게 25살 계속 변하거든요. 강인이가 딱 지금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저는 있었다고 봐요. 2001년생이니까 물론 본인의 노력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폭발력이나 그 다음에 드리블을 할 때 이제 결국에는 이 몸이 받쳐줘야 드리블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작년, 재작년, 작년 올해가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강인이가 보고 있는 미드필더 중앙 포지션은 경쟁이 높고 수비, 중앙 미드필더로서는 기술적으로 뛰어나야 하고 스피드가 좋은 측면과는 다른 특별한 능력이 필요해요. 미드필더는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수행하며 경기 운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미드필더는 중앙과 사이드에 유리한 시야를 가지고 있어 팀의 빌드업 및 수비에 기여해야 해요. 최근에는 수비적이면서도 공격적이고 영리한 미드필더들이 선호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역할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풀어나오는 것이 어렵고 점수를 받는 것도 무척이나 힘들다며 미드필더 역할의 중요성,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강인 선수가 중용받는 이유도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가장 중요시 되고 있는 볼간수와 탈압박이 가장 장점인 이강인 선수이기 때문에 중용받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기술적 우위와 적극적인 수비가담까지 있으니 정말 엘리케 감독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